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42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10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쿨하게 이혼하고 잘 먹고 잘 살 예정이랍니다. 이혼의 주된 원인은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이 강한 편이라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짜증이 나도 잘 참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짜증의 단계를 넘어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정말 제 삶이 피폐해지고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론 아이도 있고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던 친정 부모님이 귀국하셨고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하기에 바로 취업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 유치원 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에 사연을 보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사연을 쓰다 보니 정말 많은 이유로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많은 공감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나으려나? 어머니는 어쩌고? 엄마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 당신이나 나나 매번 병원에서 검사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 원래 딩크족이었잖아.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가 솔직히 엄마가 재촉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당신 힘들어하는 거 못 보겠어. 그런가? 어머니 속상해 하실까봐. 엄마 말고 당신이랑 날 생각해. 그냥 우리 둘이 오순도순 살면 안 돼? 이제 그만 힘들자. 우리 둘로 충분하잖아. 그런가? 아이 낳아서 스트레스 받을 바엔 당신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일이지. 애초에 아이 계획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만하자. 솔직히 아직도 부모가 된다는 게 난 안 믿기거든.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하늘에서 허락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체념하자. 어머니껜 뭐라고 하지? 뭘 뭐라고 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되지. 본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 필요는 없잖아.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알겠어, 여보.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마음 아프게 왜 그래? 알았어. 저와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한 케이스예요. 둘이 동갑내기고 부서는 다르지만 입사 동기여서 그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다 사랑이 싹튼 경우죠. 양가 도움 적당히 받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다른 점이 있었다면 반 딩크족이었던 점입니다. 아이 가지는 게 마음처럼 쉽지도 않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 죄다 힘들어해서 저희는 아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죽어도 한 명은 낳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바람에 시험관 시술을 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고 몇 년간 노력한 끝에 저희 부부는 포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음 놓고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데 임신이 된 겁니다. 무엇보다 남자아이였기에 시어머니가 크게 기뻐하셨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육아를 전담하신다면서 호들갑을 떠셨죠. 하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는 저보고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역정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오늘도 출근했니?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당연히 회사에 나와야죠. 무슨 일 있으세요? 너 내가 참다가 말하는데 당장 그 회사 그만둬라. 네? 회사를 그만두라뇨? 갑자기요? 그래, 네가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번다고 죽치고 앉아있냐? 당장 그만둬. 어머니, 저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아직 열정도 남아있고, 뭐 딱히 그만둘 이유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만둘 이유가 없다니.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아, 어머니, 스트레스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복지도 좋고, 육아휴직이나 건강 관리하는데 문제 없어요. 저 회사 계속 다니고 싶은데요. 그러다 어렵게 생긴 아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회사 일이 힘든 것도 아니고 사무직인데, 해오던 일이라 익숙하기도 하고요. 끝까지 말대답이구나. 그만두라면 그만둬.
남편이 돈 잘 버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 나중에 편하죠. 그만두기 아깝잖아요. 말이 안 통하네. 원래 옛날부터 여자는 살림만 잘하면 됐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야무지게 살림하고 애 잘 키워내는 게 여자의 도리야. 당장 회사 관둬.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도 당장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그만두라 하시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아, 몰라. 절차가 어찌 되었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그만두거라. 안 그러면 육아고 뭐고 안 도와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저희가 힘든 순간이 오면 그것도 저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너무 막무가내로 이러시는 거 솔직히 전 이해 안 가요. 아이 걱정되는 거 이해하는데 제가 험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너무 과한 반응이세요. 아직 그 일랑 이야기해 본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그만두라고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네요. 오, 그러냐? 너 말 한번 잘했다. 까짓것 다닐 테면 다녀봐라. 어디 가서 콱 죽어버릴 테니까. 귀한 내 손주 잘못되게 할 바엔 차라리 내가 더 이상 안 살고 말지. 어머니, 지금 임신한 사람한테 죽는다는 소리를 왜 하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라고. 휴, 진짜 답이 없네요. 당장은 못 그만두고 후임자 구해야 하니까. 그럼 그때까지만 다닐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회사 그만두면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요즘 산모 프로그램인지 그런 거 좋다더라. 그런 거나 다니면서 관리해. 알겠냐? 네, 어머니. 자기야, 바빠? 어머니가 나보고 회사 관두라셔. 엄마가 기어이 말했나 보구나.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 우리 회사 복지 좋은 거랑 왜 괜히 회사 관둬야 하냐면서. 한참 싸웠는데 기어이. 정말 기분이 묘해. 아이 가진 것도 싱숭생숭한데 어머니까지 저러시니. 회사 굳이 관두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 많으신 걸까? 오래 기다려온 첫 손주기도 하고 정말 자기 몸 상할까봐 걱정하시는 걸 거야. 별다른 뜻 없고 그러니 당신도 너무 노여워 말고. 휴, 어렵다 어려워. 회사도 내 맘대로 못 다니고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다녔던 게 너무 아깝잖아. 곧 10년 근속인데. 그만두긴 할 건가 봐. 어머니가 저렇게 난리신데 어쩌겠어.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려고 했는데 죽는다 소리까지 하시니. 어쩌겠어. 내가 수긍해야지. 내가 괜히 미안하네.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당신이랑 아이 고생 안 시킬게. 그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어. 마음만이라도 고마워.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회사는 후임자 구하면 그때 관둘 거야. 갑자기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 엄마한테는 내가 다시 말 잘해볼게. 고마워, 이따 보자.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아이는 어느덧 5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며 영어 유치원과 학원가가 즐비한 신도시로 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남편의 직장과 다소 거리가 있긴 했지만 1시간 이내 거리라 비교적 가까운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3억 원을 보태주셨는데 전세를 살든 매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소식에 친정 부모님도 3억 정도를 보태주셔서 저희 부부가 모은 돈을 합쳐 30평대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신도시로 이사 오면서 시댁과는 차로 2시간 정도 거리가 되었는데 이사 후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평일 주말 구분 없이 특별한 볼일 없으시면 매번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아이를 돌봐준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매번 먼 거리를 왕복하시는데 보는 사람이 다 불편할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꼭 잠은 본인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어머니, 안 힘드세요? 거리도 보통 거리가 아닌데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안 불편하세요? 손주 녀석 보러 오는데 그깟게 대수냐? 괜한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 지난번에도 몸 안 좋으신데 무리해서 오셨다가 응급실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냐,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자식 며느리 된 도리로 보기 힘들어서 그렇죠. 어머니가 걱정된다고요. 내 귀엔 이제 그만 좀 와라 이렇게 들리는데 너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 아니에요. 아이도 이제 제법 컸고 신경 많이 안 써주셔도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어머니도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셔야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실컷 노인네 부려먹고 이제 귀찮아졌으니 버리려는 거야? 내가 봐준다고 할 땐 좋았지? 와, 우리 며느리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니깐요. 그이도 어머니 힘들어 하신다고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하, 핑계도 좋다. 어떻게든 못 오게 하려고 용을 쓰는구나. 이왕 말씀드리는 거 몇 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차라리 나를 정해서 오세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시라고요. 옳거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네 말 뜻 아주 잘 알았다. 내가 너 따위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것도 다 내 복이겠지. 더럽고 치사해서 안 온다. 어머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뜻 아닌 것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다 어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저는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큰 마음 먹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단단히 삐치셨고 매일 같이 찾아오시던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더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오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연락 안 하시고 남편한테만 연락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빈정이 상하셨는지 전화나 문자로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건 물론이고요. 어떨 때는 술을 드시고 저한테 심한 욕설을 내뱉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한 마음에 그러겠거니 했는데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욕을 하시니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들었어요. 참다가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해봤지만 두 사람 싸움에 휘말리기 싫다며 모르는 체 하기 바빴습니다.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했고 가끔 시어머니가 분을 못 이겨 주먹을 휘두르거나 뺨을 때리기도 하시면서 멍도 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뺨까지 얻어맞는 등 모욕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던 친정 부모님께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예, 효주야, 아무리 알아서 잘 지낸다지만 어떻게 된 게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 아빠도 알잖아. 내가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거.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해. 딸,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요즘 통 연락이 안 돼서 내가 걱정이 참 많아. 나야 뭐 늘 똑같지. 아이 키우면서 하루 보내는 거 대한민국 아줌마 스타일이라고.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딸 자식 보고 싶어서 그런다. 너야말로 무슨 일 없는 거지? 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아빠 많이 보고 싶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왜 가라앉았어? 너 혹시 우니? 아니라니까. 내가 왜 울어? 너 바른 대로 말해라. 너 무슨 일이야? 아빠, 사실 나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번에 어머니랑 엄마 아빠가 집에 살 때 돈 보태줬잖아. 그래서 집 사서 잘 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맨날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거야. 근데? 울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봐. 시댁이랑 우리 집이랑 거리가 좀 멀어? 그래서 내가 너무 자주 오시면 피곤하시고 몸 상한다고 자제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빈정이 상하셨는지 자꾸 나한테 사돈이 뭐라고 해? 도대체 뭐라는데 네가 이렇게 울기까지 하니? 사실 몇 번 맞았어. 분이 안 풀려서 그러신 거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아빠,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해. 생각보다 귀국 일정을 앞당겨야겠다. 내가 더 이상 너 혼자 고생하는 꼴 못 보겠어.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고 있어. 이거 김 변호사 연락처야. 아빠가 연락 넣어둘 테니까 너 당장 내일 사무실 가서 상담받아라. 내가 직접 상대할 수 없으니. 김 변호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럴 거야. 상담까지 해야 할 일일까? 나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 딴 집구석에서 내 딸이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 찾아가서 찢어주게도 모자란데. 네 남편은 뭐 하고 있다니? 안 그래도 말했는데 싸움에 휘말리기 싫다고 하더라고. 그게 남편이라는 새끼가 할 소리야? 너 당장 이혼해라. 에라이 쌍놈의 집안 같으니라고.
친정 아버지와 통화를 하다 서름에 북받쳐 참고 있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버렸습니다. 아침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이 유치원 보내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힘겹게 상담을 마치고 어떻게 하고 싶냐길래 그 자리에서 한참을 생각했죠. 상담을 하는 내내 고부 갈등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고 저 같은 경우도 심한 경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모른 채 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두고 보다간 아이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 같아 이혼하기로 결심했고요.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어머니와 관련된 증거가 명확해야 하다고 해서 그동안 통화하며 녹음된 거, 메시지로 욕하신 거 모두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방관했다는 증거로 역시 주고받은 메시지 다 첨부해 놓았고요. 다행히 집에 홈캠 설치해 둔 거에 저희 부부가 대화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그것도 첨부했습니다.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양육 계획서도 작성하고 이혼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구매하면서 들어간 돈도 돌려받아야 했고 생각보다 처리할 일이 많아 골머리를 앓긴 했지만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길래 살림하면서 작성해둔 가계부까지 증거물로 내놓았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을 걸면 상대방이 결혼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친정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귀국하셨고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아가,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자기야, 지금 이게 무슨 경우야?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이혼이라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개기더니 드디어 정신이 나간 게지. 어휴, 저 미친년. 미친년이요?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네가 무슨 권리로 이혼을 논해?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장난 아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손주 시험관 시술까지 받아가며 어렵게 안겨드렸어요. 그런 저한테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손찌검이나 하시고. 그거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잖니? 시어머니한테 두 눈 크게 뜨고 대들기나 하고. 네가 내 속을 좀 썩였어야지. 어머니가 어머니면 그만이지. 뭔데 저한테 욕하고 때리고 그러세요? 그게 어른의 권리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보죠? 당신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지금 이혼 소송한 거 당장 취소해. 그럼 있었던 일 모른 척 할 테니까.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애초에 당신이 부드럽게 대했으면 엄마가 기분 상할 일도 없지 않아? 엄마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맞을 짓 했더구먼. 이게 다 네가 부족한 탓이다. 어디 감히 내 핑계를 대? 개소리하지 마세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 굳혔고 소송 취하할 생각 따윈 없습니다. 얌전히 이혼해 줄 것 같지 않아서 소송 건 거니까 변호사 선임하세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아이는 어쩌려고 그래? 그딴 집구석에서 키우느니 나 혼자 키워내는 게 훨씬 나. 당신 같은 방관자 밑에서 아이가 뭘 보고 자라겠어? 뭐? 방관자? 누가 보면 가둬두고 팬 줄 알겠다? 내일 짐 싸서 친정으로 갈 거야. 이번에 엄마 아빠 귀국하셨거든. 더 이상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하이고 무서워서 오줌 싸겠네. 너 이러는 거 사돈도 아시냐?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귀국해서 짐 정리하느라 휴대폰을 이제 봤네요. 마침 잘 됐네요, 사돈. 지금 얘가 미친 소리를 하는데 사돈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 알다 받아요. 우리 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 삼가세요. 그리고 자네 너무한 거 아닌가? 장인어른. 평생 같이 살기로 해서 결혼한 거면 적어도 자네는 효주 편을 들어줬어야지. 자네 하나 믿고 시집간 건데 오죽 발붙일 곳 없었으면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겠나? 그걸 못 참고 곳에 전화를 했어? 아이고, 사돈도 딸 자식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네요.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그럼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자기 마누라가 힘들다고 하고 손찌검까지 당하는데 방관합니까? 그런 계호로 잡놈이 새끼가 내 사위라는 게 쪽팔리네요. 어머어머 말하는 본새 좀 봐. 사돈이 이러니까 딸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시킨 거 아니에요.
이제 보니 누굴 닮아 막돼 먹었나 했더니 사돈을 닮아서 그렇군요. 어머니, 그만하시죠. 저희 아버지 그런 소리 들으실 분 아닙니다. 혹여나 들으셨다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실 분이니 괜한 헛수고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당신 진짜 장인어른 이건 저희 부부 문제입니다. 저희가 알아서 이야기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게 이런 건가? 난 이혼했으면 좋겠네. 더 이상 그 딴 집구석에서 내 딸아이 고생하는 거 못 봐. 당장 이혼하게. 사돈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내 딸 막대했습니까? 어이가 없네요. 사돈 닮아 막돼 먹은 거지. 못나서 구박받은 걸 왜 내 탓을 합니까? 어머니, 한마디만 더 하시면 당신 그동안 나한테 가했던 폭행 흔적들 모두 까발려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고소당해서 교도소에서 여생 보내고 싶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뭐? 인연이 진짜.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남편에게 위자료 4천만 원과 매달 양육비 1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이사하면서 들어간 돈은 제가 보탠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소리치셨고요. 앞으로 살면서 마주칠 일 없을 겁니다. 물론 남편은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권 때문에 억지로라도 만나야 하지만 말이죠. 친정 부모님은 이번에 완전히 귀국하시고 서울에 사십니다. 제가 혼자 한국에 있는 것도 불안하거니와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 혼자 둘 수 없다는 의견 때문이었죠. 강남에 살고 계셔서 아이와 함께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아이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얘 새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들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다짜고짜 연락하셔서는 무슨 소리세요? 이미 이혼 판결 났고 위자료까지 받은 마당에 뭐요? 재결합이요? 그래, 재결합. 내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너한테 못할 짓을 저질렀어. 그러니 노여움 풀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응?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당신이 그런다면 나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 어이가 없네. 난 절대 그럴 생각 없거든. 당신 엄마 모시고 당장 사라져. 당신 후회 안 하겠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순 없어. 마지막으로 붙잡는 거야. 내가 후회를 왜 해? 후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해야지. 안 그래요, 어머니? 너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우리 아들이 뭐가 못나서 너 같은 걸 만나가지고. 그럼 그렇죠. 이게 어머니 본심일 리 없지. 볼일 다 보셨으면 그만 가주세요. 너 인연,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거다. 당신 결정 존중할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거 아는데 혹시나 하고 붙잡은 거야. 엄마나 내가 했던 말 다 잊어. 있긴 뭘 잊어. 너 같은 년은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해. 그래봤자 애 딸린 이혼녀라고. 끝까지 막장이시네요. 이혼한 거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진상짓 하시려고 저 찾아오신 거예요? 말하는 뽐새 좀 봐라. 네가 애초에 기분 상하게 안 했으면 나도 이러지는 않았지.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3대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잘난 손주도 못 보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가 재촉하신 일이잖아요. 제가 아이 가지고 싶댔어요? 어머니가 하도 가지라고 해서 이 사람이랑 힘써서 겨우 가진 아인데 어머니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시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절 갈구셨는데요? 이미 끝난 마당에 길게 말할 거 없는 거 아는데요. 어머니도 주제를 좀 아세요. 애 딸린 이혼녀? 댁아들은 그냥 버려진 이혼남의 호래비일 뿐이거든요. 뭐?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말을 짓거려대네. 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아, 제 명의 건물도 있고 제 순수익만 따지면 월 5천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3채 정도 있는 것 같고 빚은 없네요. 뭐?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니?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당신도 그만해.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앞으로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아이 만날 때 말고는 조용히 지낼게. 잘 살고 또 연락할게. 그러던지 이혼 후 조용히 지나가며 가만히 있을 그들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내세워 친정집까지 찾아왔고 저를 어떻게든 구워 삶으려 무진장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원인이 시어머니인 만큼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만 아니었으면 남편이고 뭐고 대차게 끊어내고 살았을 건데 한 달에 2번은 봐야 하니 애써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재결합을 운운하며 며느리 도리를 강조하려다가 된통 저에게 당하고서는 남편이 억지로 끌고 나가고서야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일고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졸업반이라 한글 공부, 숫자 공부에 여념이 없고 저 또한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 아이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고 따로 베이비시터까지 고용할 예정이라 가능한 일이죠. 아무쪼록 40이라는 늦은 나이이지만 아이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거라 믿고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서 작은 떡집을 운영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상호와 정확한 나이를 이야기하면 혹여나 누군지 아실까봐 대략적인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세상이 좁으니까요. 저는 1년 전에 3년 2개월이라는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떡집은 친정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건데 더 늦기 전에 노후 즐기면서 사시겠다고 강화도로 귀농하시면서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워낙 활동적인 사람이었던지라 집안 살림만 하기엔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떡집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남편과 트러블이 생겼고 아마 그걸 계기로 점점 부부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혼 이야기예요. 이혼한 이유는 남들과 비슷한 그런 이유입니다.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 사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상간녀가 저에게 먼저 찾아왔길래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세한 사정은 제 사연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지루하실진 모르겠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희정아, 오늘 너희 부서도 야근하니? 우린 주말까지 나와야 할 것 같아. 이번에 바뀐 본부장님이 그렇게 유난이라며? 난 오늘 내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물갈이 한다더니 이런 후폭풍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나름 짬 찼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막내 같아. 그래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 파악도 하셔야 할 것이고 돌아가는 사정 파악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뭐. 이따 저녁에 시간 되면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어디 멀리는 못 가니까 이 앞에 식당에서 후딱 먹고 오자. 너라도 봐야 내가 힘이 날 것 같다니까? 어이구, 예전이나 지금이나 팔불출이야. 이러다 우리 사내 연애 금방 들킨다니까? 이럴수록 더 조심해야 해.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해? 그냥 다 터놓고 마음 편히 연애하면 안 되는 거야?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회사 안에서 입지라는 게 있잖아. 워낙 말들이 많은 회사니까 더 조심해야 하고. 남자들은 어떤지 몰라도 여자들은 아직 서로 기싸움 같은 거 한단 말이야.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야? 그냥 내가 좋아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는 거지. 남의 연애에 왜 다들 관심이? 참나. 자기 서운한 거 내가 다 이해해. 그러니 우리 딱 2달만 참자. 가끔 이럴 때 보면 자기는 참 답답해. 그냥 속 시원히 사귄다고 하면 어디가 덧나?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무슨 죄야.
내가 그동안 비친 이미지가 있는데 한순간에 깨지는 것도 싫고 그동안 회사 일 잘해왔는데 연애한다고 일에 소홀하다는 그런 말 듣기도 싫단 말이야. 그럼 왜 만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만났지. 말도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감당할 자신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내가 이래서 사내 연애를 싫어한다고 했던 건데 1년 넘게 쫓아다녔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알았어. 대신 과장 달면 공개하는 거다? 알겠어. 약속할게. 입지가 어느 정도 다져지면 그때 공개하자고. 그럼 하나만 더 약속해. 지난번에 우리 결혼 이야기 한 거 말이야. 안 그래도 엄마가 인사 언제 시켜줄 거냐 그러는데 이번 주는 좀 그렇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갈래? 그렇게나 빨리? 뭐 우리 나이 곧 30이고 어차피 올해는 9수라 결혼은 물 건너갔잖아. 내년 가을에 하는 걸 염두하고 인사드리러 가자. 어때? 나쁘진 않은데 일단 이번 주 지나고 생각 좀 해보자. 아무튼 퇴근하고 연락할게. 하하. 저와 남편은 사내 연애로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바로 취직했고 남편은 군대 때문에 저보다 3년 늦게 입사했죠. 부서는 달랐지만 협업해야 하는 게 많아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안면이 트였고 남편이 먼저 고백해서 사귀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바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좀 오래 두고 보고 만나는 스타일이라 남편이 절 1년 정도 쫓아다녔어요. 기념일은 물론 제 사소한 거 하나까지 신경 써주며 지극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제가 마음을 열었던 거죠. 그렇게 3년 남짓한 연애를 했고 30이라는 나이에 접어들 무렵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떡집을 운영하시면서 홀로 절 키워주셨어요. 재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 하나만 보고 사신다며 진작에 재혼은 포기하셨고요. 형편은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 혼자 계셨고 산업단지 근처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넉넉한 형편이었고요. 집안도 비슷하고 나이도 동갑이어서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왔니? 오느라 고생 많았다. 퇴근하고 오느라 차가 많이 막혔나 보구나. 그러니까 주말에 오라니까. 오늘 어머님 쉬시는 날이라고 해서 같이 저녁도 먹을 겸 인사도 드릴 겸 찾아뵀어요. 번거롭게 해드린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다, 잘 왔어. 너희 둘 만난다길래 기대했지. 그래, 희정이는 내가 이야기 들어서 안다. 내가 말 편하게 하는 거 불만 없지? 그럼요, 당연하죠.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좋구나.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니? 엄마는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저 혼자 키워주셨어요. 지금 김포에서 떡집 운영하고 계시고요. 떡집,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 고생 좀 하셨겠구나. 그래도 이렇게 번듯하게 딸 자식 키워내셨으니 대단하시네. 이 녀석이야 워낙 어려서 똑똑해서 알아서 잘했지. 엄마, 내가 내 신부감 하나는 기가 차게 데려왔다니까? 우리 희정이가 얼마나 회사에서 인정받는지 알아? 그건 회사고 집이랑은 다르지. 나는 개인적으로 일하는 며느리는 싫다. 결혼하면 회사는 관뒀으면 좋겠는데.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어렵게 들어온 회사고. 일을 아예 안 할 순 없으니까요. 내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 고지식한 면이 좀 있다. 일을 하고 싶으면 아이 낳고 어느 정도 길러두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는 너희가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지. 굳이 네 뜻이 그렇다면 그만두라 명령하고 싶지 않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나중에 이 사람이랑 이야기도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엄마,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우리가 따로 이야기해 볼게. 뭐가 그래? 우리 집이 뭐 부족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버는 돈 알뜰하게 잘 모아서 쓰면 되는 거고. 김포 사는 거 보면 신도시 쪽에 사는 것 같은데 희정이네. 집도 여유 있어 보이는구먼. 안 그러니? 아하하, 뭐 그렇죠. 그리고 이왕 말하는 김에 상견례, 날은 최대한 빨리 잡도록 해라. 나도 식당 운영하는 입장이라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아. 너희들 나이도 있으니 빨리 이야기 끝내야 하지 않겠니? 네,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일정 조율해서 이 사람 통해서 연락드리고요. 안녕하세요. 희정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다길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찾아뵙네요. 이렇게 뵈니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만나야 할 일이었는데요. 두 아이가 결혼한다니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요. 엄마, 아버님, 저희 예쁘게 봐주세요. 알았어. 이 녀석아. 이제부터 어른들 이야기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잠자코 있어. 어이쿠, 사돈이 성격이 대차십니다. 혹시 결혼식은 언제쯤 올리는 게 나으실까요? 전 예전 방식대로 철학관 가서 좋다는 날 잡아서 올렸으면 합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요즘엔 반반 결혼을 많이 한다죠? 그래서 말인데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집을 사는 건 아직은 무리일 것 같긴 합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부모가 한 살이라도 젊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이왕 시작하는 새 인생, 좋은 집에서 할 수 있게요. 요즘 집값 만만치 않은데 여유 좀 있으신가 보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혼자 아들 키워왔는데 그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저야 식당 운영하고 있어서 인천에 산다지만 두 사람은 회사가 서울이다 보니 김포나 회사 근처에 얻었으면 하네요.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그럼 얼마나 보태주실 수 있는지요? 여유가 되는 쪽이 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세든 매매든 아이들이 살만한 집만 있다면야. 저는 재산이 부동산으로 다 묶여 있어서 당장 융통할 현금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집을 해줄 테니 사돈께서 혼수와 예단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아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을 산다니요.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다니는 사위, 남편 얻으려면 그 정도는 당연하죠. 뭐, 하하. 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만 잘 산다면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있습니다. 희정이 엄마가 떠날 때 남긴 마지막 말이 희정이를 잘 부탁한다였거든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신뢰가 되었다면 죄송하네요. 아무려며 사돈이 성격이 트인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예단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아들 자부심이 강한 편이셨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친정 아버지에게 조금 무례한 언행을 하셨어요. 원래 결혼이 이런 건가 싶었지만 인터넷에 후기를 찾아보니 비슷한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제가 좋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김포의 회사 근처로 아파트를 구해주셨습니다. 결혼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아달라길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시어머니도 가전이며 가구며 좋다는 걸로 준비를 해주셨고 저희는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 괜찮죠? 어떠세요? 내가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평가하게 되는구나. 여기는 조미료를 너무 많이 썼어. 아니, 엄마.
맛을 묻는 게 아니라 기분이나 분위기를 묻는 거잖아. 아, 그러니? 난 또, 아무튼 나쁘진 않구나. 결혼하기 전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어머님 신경을 제대로 못 써드린 것 같아서 식사라도 대접해드리려고 모시고 왔어요. 하하. 마음이 참 예쁘네. 고맙다. 그나저나, 너 회사는 계속 다닐 거니? 나 빈말로 한 말 아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벌어놔야지.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식당 물려받을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자고로 여자는 남편 내줘. 집안 살림만 잘하면 돼. 네가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안 그러니? 어머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온 회사고 그만큼 쉽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먼 미래를 내다보라는 거야. 내가 일하니까 혹시라도 너희 아이라도 낳으면 그 아이 누가 봐줄 거니? 휴직도 할 수 있고 복지가 좋은 편이라서요.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린이집도 요즘엔 좋아서 다들 맡기고 그래요. 나는 남의 손에 손주 못 맡긴다. 너 얼마 전에 뉴스 못 봤니?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 것들도 학대당한단다. 에이, 엄마, 거기 뉴스에 나오는 데가 이상한 거고,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 고를까? 흐흐.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어. 너희도 신혼이고 나이도 있으니 이참에 빨리 아이부터 낳아라. 그래야 서로 생활도 안정되고 좋은 거야. 그리고 회사 그만두면 매달 생활비 지원해 주마. 그러면서 살림도 좀 배우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그놈의 생각은 매일 해서 뭐 한다니? 네 뜻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기회를 주마. 식 올리기 전에는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길 바라셨어요. 남편을 내조하고 집안 살림도 배우고 며느리 도리를 다하라는 의미였죠. 뭐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이나 키우면서 회사도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세후 500 이상은 벌어서 그렇게 벌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모아둔 돈도 제법 있었고 아버지가 여윳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며 계좌에 1억 정도 입금해 주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옛날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간파하신 아버지는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 저에게 급전을 주신 겁니다. 아무튼 저희는 주변의 많은 축하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엄마 가게에 나가? 점심에만 잠깐 다녀올 거야. 어머님이 혼자 하시다가 최근에 손님이 늘면서 힘드신가 봐. 점심에 설거지라도 도와드리고 오려고. 안 하던 일 하니까 힘들지?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닌데, 우리 이참에 이사할까? 갑자기 이사? 지금 사는 집은 어쩌고? 팔거나 전세로 주면 되지. 당신도 아버님이랑 가까워지고, 나도 우리 엄마랑 가까워지고, 서로 가까워지면 좋잖아. 당신 출퇴근이 힘들어질 텐데. 뭐, 곧 김포 골드라인인가? 그것도 생긴대. 차도 있고 버스 노선도 많은데 상관없지. 요즘 김포로 이사 가는 동료들도 많더라고. 그래?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나도 아버지랑 상의 좀 해볼게. 생각만 좀 해봐. 난 이사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알겠어. 당신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흐흐흐. 당신이 멀리 다니면서 고생하는 거 보기 좀 그렇더라고. 나도 요즘 회사에서 승진하고 정신없기도 하고, 요즘 집 투자가 유행이라길래 그쪽에 집값 오를 거 생각하고 이왕 가는 거 오르기 전에 가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부동산에 관심이 그렇게 많았어? 아, 그냥 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흐흐흐. 그나저나 궁금한 거 있어. 장인어른 살고 계시는 주택도 낡긴 했지만 재개발되거나 그럴 예정 없어? 재개발까지는 아닌데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더라고. 부지 선정한다고 이야기 듣긴 했는데 아빠 집이 경계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거 잘만 되면 엄청 대박 터지는 거 아니야? 보상금 엄청날 텐데. 보상금 받으면 뭐해. 하하, 어차피 평수 비례해서 받는 거고. 그럴 바엔 아파트 분양권 받고 돈 조금 보태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나을걸? 남들 몇 억 들 거 감가상각해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되니까. 그건 그렇지. 아무튼 대박이네. 하하하하. 그나저나 나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잘하면 철야해야 되니까. 정 안 되면 김 팀장님 집에서 잘게. 또? 요즘 회사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당신만 일 다 하는 것 같아. 우리 아직 신혼인데. 그놈의 회사 너무하네, 진짜. 흐흐흐. 이해해야지 뭐. 내가 당신 위치 돼보니까 이해되더라. 내일은 일찍 갈 테니까 기다려. 어쩔 수 없지, 알겠어. 결혼한 지 2년 차 정도 되었을 무렵 남편은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가끔 도와드리고 살림도 배우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몸이 너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친정 아버지가 고향으로 귀농을 하고 싶어 하셨고 저에게 떡집을 물려받을 생각 없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평생 일궈오신 걸 남에게 줘버리느니 제가 이어가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 아버지에게 떡집을 인수받기 위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죠. 새아가, 너 사돈이 하는 그 떡집 말이다. 꼭 물려받아야겠니? 네 남편 하루하루가 바빠서 저리 고생인데 내조는 하지 않고.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피곤한 건 다 알죠. 근데 언제까지 제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돈을 좀 벌어놔야 미래가 확실할 것 같아서요. 저희 그리고 이사도 생각하고 있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놓으려고요. 어휴,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지금도 250 정도 받는 거 아니야? 배우는 단계라 그렇지. 자리 잡고 그러면 더 벌죠. 제가 많이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난 당신이 일 안 했으면 좋겠어. 집에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우리 서울집 팔면 여윳돈도 생기는데 굳이 꼭 일을 해야 해?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야? 그 아파트 판다고 해도 돈 함부로 못 쓰지. 우리 아빠가 어떤 생각으로 해주신 건데. 아무리 내 명이라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집을 팔 거니? 그냥 두고 빚내서 다른 데 얻어라. 어머니, 저희 빚 없이 살림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빚 없이 살고 싶어요. 잘 유지하려면 저도 조금은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떡집을 밤새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간에만 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왜 네가 그걸 물려받아야 하냐 이 말이다. 차라리 내 식당에서 설거지하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서요. 저도 떡집에 나름대로 정 많이 들었고요. 자기야, 엄마 말대로 그냥 식당에서 일해. 엄마가 뭐 섭섭하게 한 거 있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당신이나 어머님께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번에는 내 뜻 못 굽히니까 그렇게 알아. 회사도 관두고 살림만 하니까 솔직히 답답하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산다고.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거야. 야, 너 말이면 단 줄 아니? 네 인생? 여자는 결혼하면 가족한테 인생을 바쳐야 하는 거다. 그래야 네 서방이 더 잘 되고 자식이 더 잘 되는 거야. 어머니, 희생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다고 저한테까지 강요하시면 안 되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 이기적인 방법 같네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당신, 말이 좀 심하다. 엄마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굴어? 나는 할 말도 못해? 솔직히 당신 예전 같지가 않아.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만만하게 보여?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생각이란 게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거면 그냥 이혼하고 살아라. 너 그렇게 고집 부리는 줄 알았으면 며느리로 안 들였어. 세상에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니? 당신, 엄마 흥분하게 하지 마. 내 이야기 들어주지도 않고 일방적일 거면 당신 그냥 신경 쓰지 마. 어머니, 더 이상 말해봤자 저는 제 뜻 굽힐 생각 없어요. 그러니 단념하시고요. 식당 일 도와주실 이모님 따로 구하세요. 저는 제 인생 그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거예요. 너, 남편과 시어머니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싸울수록 저와의 사이는 조금씩 멀어져 갔고 시어머니도 저를 전처럼 며느리 취급해주지 않으셨어요. 살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 얼굴만 보면 언제 손주 안겨줄 거냐며 온갖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잦은 외박에 외출해 바깥으로 나돌기 시작하더군요. 이때라도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저도 하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는지 남편은 점점 집을 비우는 일이 많더라고요. 여보,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언제 퇴근해? 그동안 당신 바빠서 우리 제대로 시간도 못 보냈잖아. 설마 오늘도 야근은 아니지?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뭘 챙겨. 나 야근이니깐 발 닦고 잠이나 자. 왜 그렇게 투덜대? 그동안 바빠서 서로 신경 못 썼잖아. 그래서 챙겨주려고 그런 건데. 아, 글쎄. 회사 일로 바쁘다니까. 당신도 회사 다녀봐서 알 거 아니냐. 과장식이나 달았었으면서 이해도 못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 이거지. 아, 거참 말 되게 많네. 결혼한 지 3년이면 전우야, 전우. 당신도 참 너무하다. 어쩜 그렇게 딱딱하냐. 내가 그래도 용기 내서 다가가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기라도 해봐. 내가 요즘 일 때문에 예민해. 새로 프로젝트 맡고 있고 신입 때문에 정신도 없고 말이야. 나 요즘 밖에서 밥 알아서 다 사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괜히 짜증 내기 싫단 말이야. 그럼 내가 회사에 도시락 좀 싸들고 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오늘따라 왜 이래? 결혼 기념일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다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진 못하더라도 기분 좋게 대화는 할 수 있잖아. 이보세요? 난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이야. 나 조금 이따 외근 갈 준비해야 해서 바빠. 나중에 연락하자고. 아, 알겠어. 워낙 바쁜 거 아니까. 바쁜데 연락해서 미안해. 또 그렇게 기죽은 것처럼 말하면 내가 뭐가 돼? 그냥 좋게 알았다 하면 되지. 당신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알았어. 미안해. 바쁜 거 끝나면 연락해. 저는 떡집이 휴일인 날, 결혼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저는 출근한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깜짝 방문하기로 했어요. 조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 노력이기도 하고 고생하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회사 로비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게 맞아요. 남편은 웬 여자와 다정하게 회사를 나서고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바람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린 그들을 쉽게 쫓진 못했고 허무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지않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거든요. 회식했는지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인사불성이더군요. 옷 벗기고 침대에 눕히려는데 자꾸 울리는 휴대전화를 살피게 되었는데 김 부장님이라는 사람이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였습니다. 평소 휴대전화 잠금을 해두지 않는 사람이라 약간 짜증이 난 상태로 보게 되었죠. 그날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쌀쌀맞게 군 이유, 외박과 출장이 잦았던 이유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여보, 오늘도 늦지? 요즘 일이 많아 보이던데. 지난번에 당신 회식하고 들어왔을 때도 김 부장님이라는 사람이 자꾸 연락하시던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그 시간까지 연락해? 아, 김 부장님? 그 시간에 연락을 왜 하셨지? 하하하하. 나랑 평소 잘 지내시는 분이라 편해서 그런가 봐. 아, 그래? 그럼 나 그 부장님 좀 만나게 해줘봐. 그만큼 당신을 아껴주고 신경 써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지. 안 그래? 응? 갑자기? 하하하하. 안 그래도 돼. 나랑 맨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니깐 저번에는 사우나도 같이 갔다 왔어. 김 부장님이 워낙 몸지지고 그런 거 좋아하셔서. 흐흐흐. 그래, 그러시겠지. 근데 김 부장님 여자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김 부장님이 여자라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지금 너한테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줄 알아?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더니 내가 회사에 다 확인해 봤어. 그만둔 지 오래됐어도 내 후배들 쫙 깔린 거 알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알아듣게 말을 해. 내 입으로 말을 해줘야 알아? 너 바람 피우는 거 다 안다고 둘이 점심시간에 모텔도 다녀오고 난리이더구먼. 몸 지지는 걸 좋아해? 내 놈이랑 몸 부비부비 하는 걸 좋아하겠지. 이 미친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당신 내 뒷조사한 거야?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대신 당신이 먼저 내 뒤통수 친 거니까 위자료 두둑이 줘라. 무슨 말이야 그게. 저도 네가 줘야지. 근데 이혼하자고 해줘서 고마워. 정말 나랑 이혼할 거지? 이혼할 거야. 나 수진이 사랑해. 하루라도 빨리 너랑 정리하고 수진이랑 새 인생 살고 싶어. 김 부장님 이름이 수진이었구나. 알겠어. 이혼하자. 고마워 여보. 반응이 왜 이래? 뭐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잖아. 난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빨리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미리 모아둔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 소송도 함께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제게 위자료를 달라며 유책 사유는 저에게 있다며 달려들더군요. 신혼집에 자기 지분도 있다며 부부 재산은 공동재산이라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며 되지도 않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친정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신혼집은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더군요. 결국 1년 정도 긴 싸움 끝에 제가 승소했고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상간녀한테도 900만 원 받아냈습니다. 그 돈으로 떡집 확장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네요. 이혼한 뒤 친정 아버지는 고향인 논산으로 내려가셨고, 저는 떡집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후배한테 듣기로는 남편과 상간녀는 보기 좋게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권고사직이요. 회사 이미지만큼 청렴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원하는데 대놓고 불륜을 저질렀으니 잘릴 만도 합니다. 아무튼 그 뒤로 저는 조금씩 번창하고 있어요. 이 동네에선 나름 유명한 떡집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진작에 연락처 차단하고 저랑 연결될 수 있는 건 모두 다 끊어버렸습니다. 미리 접근 금지도 걸어줘서 찾아오지도 못할 거예요. 제가 괜찮냐고요? 지금 아주 홀가분해 죽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울지 몰랐어요. 물론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새벽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말 기분 좋게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